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폴리움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 폴리움을 다음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불러오시고요. 요 두 패키지는 이제 못 보던 패키지죠. 근데 아마 뭐야 이거 넘파이 왜 두 번씩 불러? 이렇게 하면은 폴리움이 잘 설치되었다면 얘가 임포트 되고 요거 두 개는 별도의 설치 없이 아마 그냥 불러하실 거예요. 일단 요 기본적으로 임포트 하는 것까지 했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 가지고 좀 의도하지 않게 코드가 꼬여버리는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할 내용 중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냥 미리 좀 예방주사를 놓는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 이제 DCT1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요거를 이제 깨고 싶지 않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해두고 싶어요. DCT2라는 거에다가 DCT를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 당연히 뭐 DCT1에는 얘가 있고 DCT2에도 똑같은 애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DCT2에 뭐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값이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999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DCT1은 그냥 원본을 이제 그대로 냅두고 DCT2만 건드렸으니까 DCT2에는 C 값이 이제 999로 바뀌어 있고 딕셔너리 1에는 이제 C 값이 1이 돼야 3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같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왜 이런지 자세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를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 코드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건 제가 링크를 걸어둘 건데 이 수업에서는 뭐 지금 당장 기말고사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거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그대로 일단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에 카피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카피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DCT2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되죠. 그 다음에 2에다가 999로 넣으면은 1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딕셔너리는 C값이 3으로 유지되고 두 번째 딕셔너리에는 이제 999까지 999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나중에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거를 이제 한 3시간 동안 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도 되고, 그냥 이 수업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냥 카피하고 하면 되는구나.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엄청 자주 생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재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빈번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뒤에다 점 카피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할 시각화는 코로플러스 맵이라는 건데 코로플러스 맵이 뭐냐 그냥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요런 게 이제 코로플러스 맵입니다. 요런 게 이제 계시고 내년에 이제 총선 있죠. 아마 이제 이런 지도를 내년 뭐 언젠가쯤에 정말 이제 진리도록 보겠죠. 뭔지 알겠죠. 이게 뭐 어떠한 지역에 여기 이제 뭐야 왜 당이 이렇게 많았지? 이거 그치. 아무튼 좀 역사가 있는데 당들이 좀 이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구에 이제 파란색 정당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정당이 당선이 되면 이제 빨간색
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파란색인데 좀 더 이제 뭐 뭔가 이제 많은 그런 거로 이제 당선이 되면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되고, 아마 뭐 이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뭐 이 지도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요 서울 같은 지역은 이제 따로 빼서 여기 좀 확대를 해서 요건 이제 그 구역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대구를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시각화를 해놨죠. 아무튼 그 이 중에서 요게 이제 코로플레스 맵이고, 그다음 이 전국 요것도 코로플레스 맵이고, 대구만 한 요것도 코로플레스 맵, 요것도 코로플레스 맵, 요것도 코로플레스 맵입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요런 거는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이제 코로플레스 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정의를 말하진 않았는데, 정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키에 들어가면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제가 그냥 이게 엄밀하지 않은 정의인데 대충 쓰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플레스 맵이 뭐냐면은 어떠한 이게 폴리곤이 있어요. 다각형 형태로 뭔가 이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y라는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지역의 온도 값을 매핑하면 이 y가 이제 온도가 되고, 이 y는 보통 이제 색깔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폴리곤은 보통 이제 지리적, 행정적 구역을 나누어 놓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x축 위에다가 y축을 매핑하듯이 여기는 이제 x, 그러니까 도메인에 해당되는 게 폴리곤이고, 그 도메인의 매핑 때 이제 값이 y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 구역을 의미하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데, 이 구역을 좀 더 크게 나눠갖고 나라별로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로 쳐도 이제 뭐 강원도, 뭐 경기도 이렇게 좀 크게 이제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이 폴리곤은 지리적 구역을 의미합니다. y는 지리적 구역에 대응하는 측정값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그 우리 중간고사 문제로 치면 뭐 전기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도 이제 y 값이 될 수 있고, 사용 비율 같은 것도 y 값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요런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리 정보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가 이제 폴리움인데, 폴리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하면 그 폴리움 같은 경우가 거의 이 지리 정보 시각화 패키지계에 그 메프란 라이브러리 같은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프란 라이브러리가 여기저기에 그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폴리움이 되게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고 빠르게 잘 동작하고 모든 거에 좀 디폴트가 되는 그래서 이제 폴리움을 좀 잘 이해해야 이제 다른 거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우리가 그 지지플랫을 이해했던 방식이랑 좀 비슷한데, 지지플랫 같은 경우에 그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지지플랫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을 의미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뭐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지용 포인트 뭐 x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FIG하고 포인트하고 이 두 개를 이제 독립된 오브젝트처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그냥 그 합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맵 오브젝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그냥 그 바탕 그림 같은 거에 해당되고, 그 이 맵 오브젝트 위에다가 뭔가 이제 점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 선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 다각형도 추가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추가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리움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옆에 헬프 창을 좀 띄우고 같이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옆에 이제 그 도움말이 순간순간 떠가지고 그 콜앱은 그냥 되죠. 좀 이제 편리할 때가 있는데 옵션이 익숙하지 않으면 저도 이게 띄워놓고 쓰거든요. 폴리움에 이제 보면은 맵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맵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를 그냥 함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맵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클래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문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스턴스를 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m이라고 하면은 m에는 이제 그 맵에 대한 이 그림이 이제 그냥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다음 셀에서도 m이라고 치기만 하면은 저장되어 있던 세계 지도 값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 지금 이 지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그 마우스 휠로 그 드래그 하는 거 있죠. 그 스크롤이라 그러나? 그쵸?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그 확대 축소가 되기는 하는데 요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를 불편해해요. 만약에 이제 확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위에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에서 옵션 중에서 스크롤 휠 줌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false로 주게 되면은 이 위에서 스크롤링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확대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끌어가지고 하는 거는 돼요. 이거는 이거 뭐라 설명? 이거 이 그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드래그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M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지플랫에서 FIG라고 받아놨던 걔 있죠? 걔를 그냥 M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찾고 싶으면은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한 두 번 정도 해볼까? 두 번 정도 하고 이렇게 옮겨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또 옮겨요. 또 이렇게 하고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까지 거의 찾을 느낌인데 이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요 그 전체 지도를 하는데 너무 이제 세계 지도 말고 나는 좀 더 이제 좁은 스케일에서 이제 보고 싶으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위도 경도가 한 요 정도 이제 되니까 요 정도 이제 로케이션하고 한 36으로 할까? 38선이 저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36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만 해볼까요? 요렇게만 하면은 그 요 로케이션이 이제 픽스돼서 요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전주가 딱 떨어졌네. 전주가 약간 밑에 있긴 하지만 거의 전주를 찾았죠. 근데 내가 이 스케일로 지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약간 좀 더 이제 그 큰 스케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을 조정할 때는 이 줌 스타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1로 하면은 되게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 지도가 보이고 2로 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작게 보여요. 일단 중심은 여기 있죠. 중심은 이제 전주하고 막 그 충청도 요쪽이 거의 중심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가운데 있죠. 3으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4로 하면 이제 요러한 식으로 보이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중국은 또 중국말로 써 있고 여기 일본은 또 일본말로 써 있는 것 같아요. 한 6 정도로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7 정도로 하는 게 좋을라나? 6 정도로 합시다.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1부터 생각해서 쭉쭉쭉쭉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스케일로 되게 로컬하게 볼 수도 있고 글로벌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해도 요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로케이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되게 편하겠죠.